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현우입니다. 자,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3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었고요. 이번 시간은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미적분 1에서 적분 공부하셨습니까? 네, 공부는 하셨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적분 1에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걸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정적분을 공부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부정적분은 정적분을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미적분 2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은 논리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정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후반부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치환적분법이나 부분적분법에서의 정적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나머지 정적분은요. 미적분 1에서 부정적분에서 정적분으로 확장되는 내용과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미적분 1에 대한 내용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강의 시간에는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부정적분과 연관된 단원 핵심 문제 2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풀고 기본 핵심 문제군요.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정적분 공부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곡선 yfx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말입니까?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쵸? 이 fx를 미분한 도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2x sin x이고 그랬을 때 곡선이 원점을 지납니다. 곡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뜻은요. 한마디로 0,0을 y는 fx가 지난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도함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fx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도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럴 2x 플러스 sin x 이렇게 한 다음에 상수 c에 따라서 fx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죠.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아니라 플러스 c까지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fx가 0,0을 지나니까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므로 상수항 c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플러스 1이 돼야지만이 0,0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fx를 구한 다음에 f 2분의 파이를 물어봤으니까 x의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다 2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f 2분의 파이는 얼마인가요? 4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플러스 1까지 나오시면은 2번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계속해서 3번. 함수 fx가 f'x가 나와 있습니다. 이 f'x를 통해서 적분하게 되면 뭐 구할 수 있습니까? 상수항 c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fx를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상수항을 구할 수 있는 논리가 f0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c를 구하시고 질문이 f3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요 식을 적분해야 되는데 이 식을 봤더니 분모가 2차로 돼 있습니다. 적분하기가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여기 주어진 식을요. 살짝 한번 변형을 해볼까요? f'x는 분모가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요? x-2에 x-1 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잘 찬찬히 훑어보면 고1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요한 이론 하나를 이 주어진 식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네 글자. 부분분수. 부분분수가 뭐였냐면요. 두 함수의 곱 또는 두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분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각각을 따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이렇게 뺄셈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자, 요거 통분을 하면 ab분의 b 마이너스 a므로 이렇게 쪼개고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뒤에 b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해 주시면은 이 둘을 연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분분수의 핵심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를 뺄셈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특히나 b-a가 숫자 1이면 이 식은 그냥 뒤에 게 사라지고 이 앞에 것만 서로 등호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a하고 b가 어떤 걸로 노느냐에 따라서 b-a를 1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게 x-2가 a, x-1이 b라고 하시면은 이 식은 x-2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식 각각은 적분하기가 쉽습니다. 이 덩어리는 적분하는 게 약간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써본 거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 주어진 식은요,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인테그럴 x-2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요거 앞에 거부터 따로 쪼개서 계산하시면은 ln 절대값 x-2 마이너스 뒤에 거는 ln 절대값 x-1 플러스 상수항 c 반드시 써주시고요. 질문이 F형이 ln이므로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은 ln2가 되겠고요. 0을 집어넣게 되면은 ln2는 0이기 때문에 ln2 플러스 c가 ln2가 되므로 c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값까지 구하고요. 최종적인 질문은 F3을 물어봤으므로 여기 3을 집어넣게 되면은 ln1이네요. 여기 3을 집어넣게 되면은 ln2가 되네요. 앞에 마이너스 부가 살아 있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ln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계가 좀 많죠. 부분 분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 쪼갠 다음에 각각을 적분할 수 있어야 되고, 상수항 C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함수값 구하는 것까지 단계가 조금 많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들을 수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쌤이 왜 요걸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왜 고1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 분수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좀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고1 과정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했던 또는 개념 공부했던 교재를 꺼내가지고 최소한 공식이나 이론, 그와 관련된 예제나 유제 수준의 쉬운 문제라도 한 번쯤 보고 다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잘 되는 학생들은요, 이거 보면서 아, 예전에 이거 배웠었지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여러분들 고3 때 수능 시험은 여러분 이과생들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3과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과목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고1이나 또는 미적분 1에서 나왔지만 그 내용은 직접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중간 과정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1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은 어느 순간 고1도 완벽, 고2도 완벽, 수능 준비도 완벽,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요, 이거는 치환적분하는 문제처럼 보이네요. 인테그럴 2x제곱 루트 2x제곱 플러스 3dx에 대해서 fx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적분하세요인데요, 이게 선생님 딱 보는 순간 치환적분하는 것처럼 보이네요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학생들은 치환적분법을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꼴로 되어 있죠. 2x제곱 그리고 루트 2x제곱 플러스 3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곱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미분이 안 되면은 치환적분법 또는 부분적분법 중에서 편리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수능 길잡이 교재를 보면은 왼쪽 위에 치환적분법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치환적분법이 아니에요. 요 식을 보면서 아, 이거 치환적분법 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 부분적분법을 쓰려면요, 미분했을 때 식이 간단하게 되는 경우를 주로 다룹니다. 따라서 이 식은 미분했을 때 간단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분법은 제쳐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분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길잡이 다음 강의에 공부할 텐데 하여튼 그거는 제쳐두고, 여기 있는 요 식은요 2x제곱 플러스 3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을 하시면은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면 2x제곱 그대로 살아있고 dt, d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이게 치환적분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는 2의 x제곱이라는 형태가 결국에는 2의 x제곱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테그럴 루트 t 그리고 2의 x제곱 dx 자리에 dt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얼마입니까 이거? 3분의 2 t의 2분의 3제곱 거꾸로 검산 미분하면은 요거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개수는 사라지고요. 그럼 t의 2분의 1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3분의 2 t 자리에 2의 x제곱 플러스 3의
2분의 3제곱 쓰시고 플러스 C라고 쓰시고 F형이 3분의 16이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게 되니까 4가 되겠고요. 4의 2분의 3제곱은 2의 3제곱이니까 8이고요. 8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16 플러스 C가 3분의 16이므로 따라서 C는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C가 0인 걸 구했습니다. 최종적인 질문은 뭘 물어봤습니까? FLN13을 물어봤으니까 X자리에 LN13을 집어넣게 되면은 3분의 2 그리고 이거 2의 LN13은 13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3제곱이 되겠고요. 16의 2분의 3제곱은 4의 3제곱 64가 되겠고 3분의 128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산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과정, 전체적인 논리, 숲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 채워 넣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입니다. 이번 단원에 배웠던 게. 근데 지금까지는 쭉 치환적분법이나 또는 그냥 적분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소거법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5번 문제는 부분적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 문제를 풀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낯선 문제, 굉장히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 근데 분명히 이 문제는 예를 들자면 지금 미분 단원이니까 미분 문제인 것처럼 보여. 미분의 활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고 낯설고 힘들기 때문에 이 미분의 활용 문제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거법에 의해서 먼저 미분의 활용이 중요한 게 뭐였지? 아, 접선이었구나. 이거 접선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보는 거야. 아닌 것 같아.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또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인지 보고 또 아니면 지우고 하면은 그 남아있는 몇 개 중에서 이것들을 푼 핵심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들도 상당히 유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분의 핵심적인 내용 큰 두 가지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5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를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x제곱분의 lnx입니다. fx의 극소값이 2분의 2입니다. 극소값이 2분의 2란 뜻은 한마디로 f'x가 0이 되는 x값이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데 그때 x가 얼마가 되나요? 요 값이 0이 되는 값은 x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극소값이 되려면 좌우의 부호가 바뀌면서 f'x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x가 1이면 이 값은 0인 거 맞고요. x가 1보다 작게 되면은 0하고 1 사이에서는 음수, 1보다 큰 경우는 양수이기 때문에 감수에서 증가, 감수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극소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x가 1일 때 극소값인데 극소값이 2분의 2니까 한마디로 1,2분의 2를 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매끄럽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미분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고 요 적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F2를 물어봤으니 결국엔 뭘 물어본 겁니까? fx를 여러분들에게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fx를 구하는 방법은 이 식을 적분하시면 되겠죠. 인테그럴 x제곱분의 lnx dx를 하신 다음에 그 상수항 c를 찾아주시면은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적분하는 건 무슨 적분을 하시면 되겠냐면은 치환적분법을 할 수 있는 형태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기해 놓으십시오. 이 둘은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만 적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거는 예전 수업 시간 지난 시간에 했던 적분인데 이거 무슨 적분입니까? 치환적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ln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시면은 이걸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 다 lnx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식은 x의 제곱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설령 lnx를 t로 치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식을 미분하는 것은 x분의 1이지 x제곱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치환적분이. 그래서 이 식은 정리하십시오. 여기는 치환적분합니다. 이 식은요 부분적분합니다. 근데 이걸 한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부분적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부분적 분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식을 lnx를 미분해버리면 간단하게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lnx의 제곱 전체 제곱이 되는 형태는 미분해버리면은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x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lnx가 되기 때문에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 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분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자, 부분적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사전 작업은 이거죠. 뭘 놓을까? fx는요 ln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g'x는요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놓고 요 식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gx 곱하기 fx는 뭐가 됩니까? x제곱분의 1 적분하게 되면은 x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n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요거 미분하고 요거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분의 ln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x제곱분의 1 적분하게 되면 다시 또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요? 1,2분의 1을 지납니다. x에 1 집어넣습니다. 여기 1 집어넣으니까 0이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2분의 2가 되니까 c가 뭡니까? 2분의 2 플러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최종적인 질문이 F2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좀 옮겨 써볼까요? 네. 다시 써볼게요. fx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x분의 lnx 마이너스 x분의 1. 방금 c를 구해보니까 1 플러스 2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뭘 물어보냐면 f2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되나요? 1이죠, 1.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2. 출제자의 배려가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뭡니까? 이게 전부 사라지고 정답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면 시험 볼 때 나 이 문제 맞았구나. 요게 왜 하고 많은 복잡한 숫자 중에서 2분의 2가 들어갔지? 이런 것들과 연산했을 때 간단하게 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풀면서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정적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인 정적분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적분 다음에 나오는 정적분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정적분에 관한 논리, 부정적분이 정적분으로 확장된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빠르게 쭉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배우는 1번과 2번 주제는 앞 단원인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것들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고 그 대신 구체적인 예가 이제 다항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는 그 예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요. 고교 교육과정에서 증명이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증명은 이번 시간에 하진 않겠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한마디로 이 정적분을 하는 방법을 정적분의 정의는 뭐냐면요.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정적분을 넓이하고 연관시켜서 이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이거야.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인테그럴 fx dx라고 하는 것을 라지 fx 플러스 상수항 이런 꼴로 표현했다라고 가정할 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라지 fx는 요 스몰 fx를 부정적분하는 것의 하나의 형태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지 fx를 쓴 다음에 그 x 자리에 a 집어넣고 b 집어넣은 다음에 b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걸 빼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한다. 이게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적분 1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적분을 하고 싶어. 범위가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범위가 주어진, 범위가 정해진 적분이 정적분인데요. 그 정적분을 하는 방법은 부정적분하는 거 하나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B 집어넣고 A 집어넣고 이걸 한글로 윗끝, 이걸 아래끝이라고 부르는데 윗끝과 아래끝의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윗끝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거를 빼줘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정적분이 나올 때마다 넓이를 구하고 기하학적으로 구분구적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분을 배운 다음에 거기에 숫자만 쇽쇽 집어넣어서 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교 졸업하는 과정까지 정적분의 계산이 나오면 전부 다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입니다. 다음의 정적분을 구하십시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세제곱근 루트 x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제곱근 루트 x를 적분하는 형태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자, 요거 적분해 보겠습니다. x 3분의 1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 곱하기 x의 3분의 4제곱 되겠습니까? 암산.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4분의 3과 3분의 4가 약분이 되면서 요거 차수 하나 줄어드니까 x의 3분의 1제곱이 되죠.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c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 c가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건 들어가 있지 않건 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가 없는 요 앞에 있는 형태만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4분의 3 x의 3분의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하느냐 0 집어넣고 1 집어넣은 다음에 그 둘을 뺄셈을 하는 건데 순서는 1을 집어넣는 걸 먼저 앞에 쓰시고요. 0을 집어넣는 것을 그 다음에 쓰시면서 정답은 4분의 3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뺄셈에 주의하십시오. 자, 선생님 만약에 제가 실수로 이걸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4분의 3 x의 3분의 4제곱인데 플러스 c를 실수로 써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0, 1. 왜냐? c를 쓰게 되면요 4분의 3 플러스 c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c는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있건 없건 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c가 없는 형태가 훨씬 더 이왕이면 c가 없는 형태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c를 빼놓고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도 보겠습니다. 자, 2번.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x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십시오. 바로 정적분의 미적분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x가 부정적분한 겁니다. 부정적분한 것의 한 형태입니다. c까지 포함이 돼야지 부정적분이고요. 근데 여기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자, 1을 집어넣고 나면은 2 빼기 1 마이너스 잘 보세요. 0을 집어넣고 요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0을 집어넣게 되면은 1 빼기 0이 되니까 요렇게 구하고 나면은 정답은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요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빈번하게 실수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정적분은요. 하는 과정이 무조건 위끝 대입한 것 빼기 아래끝 대입한 것을 뺄셈을 하게 돼 있어요. 정적분을 하는 과정은 항상 1을 대입한 것 빼기 0을 대입한 거. 근데 쌤이 이 노란색으로 쓰면서 괄호까지 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괄호 안이 복잡한 경우는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반복돼서 쭉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부호가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호를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호를 실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을 하면서 쭉 계산을 해보시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표시를 하시고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부정적분이나 치환적분에서 또 정적분이 나오게 되면 최대 마이너스가 3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그 부호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2번 문제까지 풀었고 3번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형태니까 자, 개념을 확장해 볼게요.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인 x를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대입하시는데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보세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0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0이죠. 0. 빼기 그럼 해보세요. 0을 대입하면 여기가 코사인 0이니까 1인데 이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하시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부호에 주의해 주십시오. 자, 유제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제 1번. 다음의 정적분을 구하십시오. 자, 방금 했던 부분적분과 연관이 있네요.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은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부분적분에 의해서 부분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부분 적분이 아니라 부분 분수입니다. 선생님 말 잘못했어요. 부분 분수에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먼저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미적분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기본 정리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적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대괄호 하시고요. ln 절대값 x 마이너스 요거 적분하시면은 ln 절대값 x 플러스 1 1부터 2까지 되겠습니까? 숫자 대입해 볼까요? 자, 2를 대입하니까 ln이 마이너스 ln3 그 다음에 빼기 괄호도 한 번 더 치겠습니다. 1을 대입하니까 ln1 마이너스 ln2 요렇게 되고요. 이 ln이는 어차피 0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ln이가 2개, ln3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ln4 빼기 ln3이므로 ln3분의 4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ln4 빼기 ln3이라고 써도 되고요. 2ln2 빼기 ln3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연습입니다.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3x제곱 플러스 1. 역시 고1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 고1 과정에 연관된 내용을 선생님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요. 우선 이 식은 딱 보는 순간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바꾸게 되는 과정을 쌤이 다시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는 과정이 뭐냐면요. 2의 3x제곱 플러스 1이 등장했고요. 여기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이 등장했는데 자, 고1 교육 과정에서 a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1의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또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a의 플러스 1이 이렇게 분모에 지금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렇게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덩어리만 남게 되고 2의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저 식의 마지막 부분에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수분해 공식 고1 수학원의 첫 단원이죠. 다항식을 연산하는 과정에서 인수분해, 곱셈 정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 나머지 정리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2의 x제곱 플러스 1,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므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적분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기본 정리에 의해서 요 식은 계산해 가지고 2분의 1,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군요. 1이 아니죠. x 1부터 2까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쌤, 2의 2x제곱 적분하면 2분의 1의 2의 2x제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치환 적분입니다. 2x를 t로 치환한 치환 적분인데 사실 이 적분은요. 이렇게 보이면 돼요. 뭐 미분하면 얘가 되지? 2의 2x제곱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2의 2x제곱이면서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2가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2랑 서로 약분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 되는구나. 2의 x제곱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2의 x제곱이고요. x를 미분하면 1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미분의 역과정으로 바로 보일 수 있으면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선생님이 웬만하면 최대한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강의 시간을 진행하니까 다양한 적분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자, 2부터 대입합니다. 숫자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이거는 2의 4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숫자 2. 자, 뺄셈 기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괄호를 쳐놓고 이제는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에 2의 2제곱 마이너스 2의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를 최종적으로 하나로 쓰시면 되는데 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게 2의 제곱과 2의 제곱 정도만 공통으로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각각 쪼개 써야 되겠네요. 자, 답을 바로 써볼까요? 2분의 1,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의 1제곱은 안 써도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까지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2번. 네.
자, 인테그럴 0, a부터 0까지 sin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x는 1을 만족할 때. 이건 뭡니까? 인테그럴 a부터 0까지요. sin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1이라고 하는 게 사인의 제곱이랑 코사인의 제곱 더한 거니까 사인 제곱이 사라지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전체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인테그럴 a부터 0까지 요거는 그렇죠. 시컨트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붙어 있고 d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인테그럴 b부터 a까지 fx dx로 만들었을 때 이 윗끝과 아랫끝이 바뀌면은 fb 빼기 fa냐 fa 빼기 fb냐 한마디로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a랑 0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부호랑 같이 있으니까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시컨트 x의 제곱 dx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이걸 그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 식은요. 적분하니까 그죠. 시컨트의 제곱은 적분하게 되면 탄젠트가 되겠죠. 탄젠트 x 그리고 0부터 a까지가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얼마냐면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탄젠트 0이 얼마예요? 0입니다. 탄젠트 a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1입니다.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5도가 1이므로 a는 4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미적분 1의 내용이지만 또 정적분으로 확장이 되니까 계산 자체는 우리가 배운 다항함수가 아니라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개념도 볼까요? 두 번째 개념도 쭉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정적분의 성질인데 미적분 1하고 100%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적분의 기본 성질은 크게 네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실수배 곱하기 fx dx는요. 이 실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건데 미적분 1에서는 이 fx가 다항함수였고요. 미적분 2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가 전부 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자, 이번에는 fx와 gx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어떻게 구하냐인데 이 덧셈 연결됐을 때는 각각을 적분한 다음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gx dx. 자, 이거는 실제로 푸는 과정에 이렇게 됩니다. 서로 적분 구간만 똑같으면은 fx와 gx의 합은 먼저 함수를 합한 다음에 적분을 나중에 해주셔도 무방하다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는 뺄셈인 경우도 이렇게 뺄셈으로 그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형태는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은 이 적분 구간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c까지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럴 c부터 b까지로. 한마디로 내가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가야 돼. 근데 서울부터 대전까지 먼저 가고 잠시 쉬었다가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도 한마디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서울부터 대전 가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대전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그냥 성질 정도로 기억하시고 직관적으로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c부터 b까지 또 fx dx. 자, 방금 쌤이 뭐 부산 서울 이야기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 차이가 있죠. 수학적인 상황과 실생활의 상황은 뭐 이런 거. 실제로 이 C는요. A하고 B 중간에 있는 경우도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A하고 B 바깥 구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서울 대전 부산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부터 뉴욕을 찍고 다시 부산을 가는 경우 서울부터 뉴욕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뉴욕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잖아요. 그죠? 서울 가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뭐 변이 이런 개념 또는 벡터에서의 그 좌표의 합 이런 것들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수식으로 간단하게 보이자면은 요거는 라지 FC 빼기 라지 FA예요. 요거는요. 라지 FB 빼기 라지 F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되니까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역시 예제하고 유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성질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정적분을 구하십시오. 0부터 ln2, ln2부터 ln3.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인테그럴 0부터 ln3까지 2의 3x제곱 dx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적분 쪼개진 것을 각각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2의 3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2의 3x제곱 그대로 있지만 앞에 3이 튀어나오니까 여기 3분의 1이 있어야지 요 안에 있는 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부터 ln3까지 쓸 수가 있고요. 되겠습니까? 자, 요걸 구해보면은 3분의 1에 ln3 집어넣게 되면은 3ln3이니까 ln27이네요. 숫자 굉장히 복잡하다. 자, 이거 해볼까요? 3분의 1, 2에 3 곱하기 ln3인데 요거는 지수 로그의 성질에서 ln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0을 집어넣게 되면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2의 0제곱 1이니까. 요거 근데 2의 ln 27은 27이니까 한마디로 3분의 27 빼기 3분의 1이므로 계산하시면 3분의 2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번도 보겠습니다. 자, 2번 1부터 2까지. 그런데 2부터 1까지야. 뺄셈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 dx랑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t dt가 어떻습니까? 식도 완전히 똑같고 적분 구하는 똑같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거 좌변은 x에 관한 함수 아니야? 우변은 t에 관한 함수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좌변은 x에 관한 함수를 먼저 부정적분한 다음에 x에 숫자 2 집어넣고 숫자 1 집어넣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상수입니다. 우변도요. t에 관한 함수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t에 관해 적분한 다음에 t 자리에 2하고 1을 집어넣기 때문에 역시 상수입니다. 한마디로 좌변도 숫자, 우변도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식이나 숫자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은 똑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혼동이 돼서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좀 어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 식은요. 적분 구간도 이게 2하고 1하고 1하고인 차이가 있지만 이걸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1부터 2로 동일하게 되겠고 여기는 x 플러스 lnx고 여기는 t 마이너스 lnt지만 결국에는 이게 t로 표현되어 있건 x로 표현되어 있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이 식을 간단하게 바꾸면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2x d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단계를 한 번 더 써줄까요? 자, 쌤이 지우는 이 과정, 이 빨간색 네모 박스만 다시 간단하게 쓰면은 이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인테그럴 1부터 2로 바뀌면서 t 자리의 셈은 x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들어가건 t가 들어가건 어차피 그 x나 t 자리에 숫자 2를 집어넣으니까. 자, 그래놓고 이 앞부분하고 앞부분 연산하게 되면은 여기 lnx하고 여기 lnx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에 1부터 2까지니까 구하면은 4 빼기 1이므로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제도 한번 해볼까요? 유제 좋습니다. 유제 3번. 다음의 정적분을 구해 주십시오. 1번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2번 2y 2의 마이너스 y제곱. 뭐야 이거? 이 두 식은 식의 형태가 숫자, 문자는 xy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게 x건 y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인테그럴 0부터 1, 1부터 2니까 0부터 2까지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dx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해볼까요? 끄고 적분해볼까요? 자, 적분하게 되면은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0부터 2까지라고 쓸 수가 있고요. 대입하면은 2 대입하게 되면 4가 되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요. 0 대입하면 0이고요. 여기 0 대입하면은 2의 0제곱이니까 1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은 5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계속해서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0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0부터 파이로 바꾸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sin x, 2 sin x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식은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2 sin x 전체의 제곱 플러스 이거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 코사인 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sin x dx. 보이나요? 요게 뭡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므로 숫자 2가 되겠고요. 한마디로 2 마이너스 사인 x를 적분하게 되니까 2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군요. 사인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0부터 파이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2파이.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1 일단 쓰시고 그 다음 보세요.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코사인 0은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므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따라 정답은 2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3번. 네, 이제 4번도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 인테그럴 2부터 5까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dx 플러스 인테그럴 5부터 2까지 2부터 5까지 5부터 2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식은 인테그럴 2부터 5까지로 통일시키면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가 되고요. 여기는 2부터 5까지로 고치면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t가 있건 x가 있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 됩니까? 자, 인수분해하고 바로 적분까지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사라지고 x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 식은 ln 절대값 x 플러스 1 되겠어요? 그리고 2부터 5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최대한 계산을 적분 단어는 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결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적분 계산은 하나의 좋은 예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적분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요? 선생님 저는 x 플러스 1분의 1이 왜 ln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학생들은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치환 적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굳이 복잡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한 거고요. 자, 5를 대입합니다. ln 6이고요. 2를 대입합니다. ln 3입니다. 빼니까 ln 2가 나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ln 6 마이너스 ln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성질 ln 3이군요. 하셔야 되고요. ln 3분의 6이니까 ln 2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개념까지는 미적분 1에 나온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주제인데요. 바로 치환적분법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치환적분법을 바로 정적분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치환적분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적분 과정에서 부분적분법과 함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고요. 치환적분법은 치환적분을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충실히 공부했으므로 여러분들은 치환적분법을 정적분이라고 하는 과정에 어떻게 확장을 시키는지를 토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테그럴 f'의 gx 그리고 g'x dx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치환적분법 하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결국에는 이 덩어리가 뭘 미분하면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f 합성함수 gx를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겠고요. 플러스 c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치환적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적분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 gx g'x dx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분을 다 해놓고 그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이제 구하는 건데 그 치환이라고 하는 걸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 여기서부터 요 함수를 찾는 과정은 앞에 있는 부정적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요 a, b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요 a, b는요 x에 관한 적분을 할 때 x의 구간입니다. 근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치환합니다. g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요. 이 식은 인테그럴 f'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dx는 dt가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a부터 b라고 쓰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a, b는 뭐라고요? x에 관한 값이야. 근데 여기에는 뭘 써야 되냐면은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t에 관한 값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쌤이 g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가 a면 t는 뭐가 되냐면요, ga가 되는 겁니다. x가 b가 되면은요, 여기는 gb가 되는 겁니다. 치환적분법에 관한 정적분의 핵심은요, 바로 윗끝과 아래끝이 치환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노란색 부분을 그대로 a, b라고 쓰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는 한 번에 확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정적분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정적분을 구하는데 요 식은요, 한마디 이겁니다. x 플러스 1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dx, dt, dx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dt, dx 구하니까 숫자가 1이 되겠네요. 여기 주어진 식은요, 인테그럴 루트 t d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dx하고 dt는 서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하고 3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 0하고 3은 x가 바뀌는 범위인데 이건 지금 t에 관한 적분이니까 이 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t는 1이 되고요. 이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t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치환적분법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근본에 추가적으로 이제 탑을 쌓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 적분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2 곱하기 t의 2분의 3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다가 1에서부터 4를 집어넣게 되니까, 자, 4의 2분의 3제곱은 8이고요. 8이니까 여기는 3분의 16 마이너스, 자, 2를 집어넣으니까 이건 그냥 1이고요.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고 계산하면은 3분의 1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 2번.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제곱에 사인 x d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합니다.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x는 dt dx. 좋아요. 자, 이 주어진 식은요, 인테그럴 코사인 x는 t의 제곱이고요. 아니, t니까 코사인 x 제곱은 t의 제곱이고요.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0부터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안 돼. 뭘 집어넣어야 돼? x가 0이면 t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x가 2분의 파이면 t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식은요, 다시 정리하면 이 구간을 바꾸게 되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3분의 1 t의 세제곱 하시고 0부터 1 하시면은 3분의 1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바로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이 되겠고요. 자,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